춘천시 보건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4차례나 보건소장 모집 공모를 내고 자격 요건도 낮추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홍천읍 구도심에 위치한 석화초등학교를 신갈마지구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신갈마지구에는 석화초 전교생의 65%가 거주하고 있어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됩니다. 원주시가 지역 레저 산업 밀착형 K-드론 배송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4억 원을 투입해 황둔리 일대 캠핑장을 대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민주당 경북, 영주, 영양, 동화위원장과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정화 국회의원은 중대범죄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소 보건소장 자리가 벌써 2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나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매달 약 15,000명이 찾는 춘천시 보건소.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장직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입니다. 춘천시는 2년 전부터 4차례나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4번째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까지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는 공고부터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자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텅 비어있는 보건소장실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7월 4번째 보건소장 공개 모집을 했지만 결과는 합격자 없음이었습니다. 자격 요건 완화에도 이력서를 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자가 적다 보니 적임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확대했다가 적격자가 없는 거예요. 확대해도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뽑을 수는 없어요. 또 요건이 맞아야 되고. 지원자가 적은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 연봉은 8,500만 원 수준으로 의사 평균 연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인구가 28만 명이 되는 춘천시의 경우 인구가 5만 명 아래인 군단위 지역에 비해 행정 업무가 많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된 속초나 고성, 양구 등 도내 다른 지자체에는 간호사나 한의사 경력을 가진 보건소장을 채용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만큼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 경력직 공무원을 자체 승진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 능력이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춘천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5차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홍천읍 구도심에 자리한 석화초등학교를 신갈마지구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갈마지구에는 석화초 전교생의 65%가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에 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업비 540억 원을 투입해 15,000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4층 19개 학급 규모 학교를 신축해 2030년 새학기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 등 6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유증상자와 조리 종사자에게서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기구, 음용수 등 환경 검체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8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레저산업 밀착형 K-드론 배송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신림변 황둔리 일대 캠핑장을 대상으로 치킨과 커피, 찐빵 등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거점센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활발한 법안 발의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먼저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입니다. 송기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주, 영양, 봉화위원회와 지역 간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기현 의원과 박규환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영수 경북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식에서는 양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철도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등을 공유했으며 송기현 의원도 경북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 경북과 부산까지 이어지는 KTX 철도 개통과 함께 양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송기현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마약 등 중대범죄 공무원의 연금 박탈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안을 보면 마약 범죄 및 살인, 성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요, 공무원은 현행법상 내란 및 외환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박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과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청소년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청의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요, 지난 2021년 63건에서 지난 2023년에는 169건, 지난해에는 564건으로 4년 사이에 약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상황에서 이 도박 중독과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요즘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얼음이 녹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빙기 사고가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해빙기는 주로 언제부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나 시설물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녹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어지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얼었던 땅이 녹았다가 다시 얼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건축물 붕괴, 도로 함몰, 낙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지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를 해빙기라고 합니다. 네, 해빙기에는 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나요? 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이 파손되거나 주택이나 축대 등 붕괴나 낙석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장의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하면서 공사장 주변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산행 시에는 낙석이나 산사태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의 파손에 의해 감전사고 우려도 있으니 항상 해빙기에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빙기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변기에는 일단 주변 환경을 깊게 살피고 위험 요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곳은 지반이 약해져 있으므로 균열이나 치마, 붕괴 징후가 있으면 일단 119에 신고를 하시고 이런 징후가 있는 곳을 최대한 우회하여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이 많이 풀리면서 등산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등산을 하실 때는 이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특히 바위가 많은 구간은 피해서 등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산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끄럼 방지 장비인 아이젠, 등산 스틱 등을 준비하셔서 산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서 활동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방서에서는 우선 공사장이나 절개지, 하천 주변, 저수지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고요. 해빙기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인력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균열이나 붕괴 징후 등이 발견되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선 8기 강릉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울사무소를 서울세종사무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서울사무소에 세종지역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해 정부 세종청사에 대한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 역할을 강화합니다. 원주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엠블럼은 시민과 함께 원주시 70년의 성장과 향후 100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함께 이룬 70년, 비상하라 더 큰 원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70주년 및 원주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5년 이상 복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횡성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며 신청은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센터를 통해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일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등 속초시 방문단은 지난 5일부터 4일간 일본 후쿠이현과 스루가시, 도야마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기부사업 추진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콤팩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과 효과를 설명 듣고 인구 감소 문제 대응과 향후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신생아 가족이 새마을금고 자유적금을 개설하면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고성군 내 출생아 가정으로 올해 50명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내년 예산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삼척시가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품목은 가정용 누전 차단기와 자동 소화 멀티탭, 가스 누설 경보기와 가스 자동 차단기, 소화기 등입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 등 300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